오늘은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.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견주어서 메인 핵심 코인으로 자리 잡은 지가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. 그래서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 그 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된 다양한 이제 메인 코인들, 그러니까 대장 코인들, 그렇게 흔히들 부르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죠. 근데 이더리움이 현 코인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현 그 실상에서 사용하는 금융 거래 등등 모든 그런 이제 금융적 가치, 그리고 이 돈의 가치, 그런 기본 개념을 금으로 따지고, 그리고 이제 화폐로 따지죠. 화폐. 금과 화폐인데, 금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 세계 공통적으로 조금 보장된, 그리고 금값에 따른 뭐 세계적 변화, 뭐 안전 자산,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, 이 금이 해당하는 부분이 비트코인이에요. 비트코인. 우리가 비트코인을 흔히 생각하기 가장 좋은 걸 빗대어 보자면 금이에요. 금. 그러면 조금 비트코인은 메이저지만 실제 거래될 때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,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살 때 금으로 내진 않잖아요. 화폐로 내죠.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내용은 없어요. 근데 화폐 개념으로 가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이더리움이라는 친구예요. 이더리움. 오픈시라고 NFT 마켓이 가장 큰 곳 중에 한 곳인 오픈시라는 곳이 있는데, 거기에서 NFT, 각종의 NFT 거래가 있는데 그 NFT 거래를 이더리움으로 많이 해요. 뭐 그림 한 장에 1 이더리움, 뭐 2.5 이더리움,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평가를 내려서 가치를 매겨서 거래를 많이들 하죠.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화폐계에서 따지고 보면 달러 같은 거죠. 달러. 이더리움이 코인의 화폐계에서 달러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세계 공통 화폐는 아니지만 메이저 화폐다. 좀 그런 느낌? 그래서 실제로 시장 거래에 보면 다양한 코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지만 가장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에요.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왜 코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냐? 일단 탈중앙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, 우리가 일반 금융 거래를 할 때 은행을 통해서 하잖아요. 그 은행이라는 시스템 없이 유저와 유저 간의 거래가 바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탈중앙화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유저와 유저들 사이에서 그냥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, 거기에서 이제 그 코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앱 개발을 할 수 있어요. 그럼 뭐 이더리움 속의 NFT 개발이라든지 뭐 거래 시스템, 거래 앱,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의 현 이제 가치라고 볼 수 있죠. 이더리움의 현 가치. 그래서 이더리움은 발행 한도는 제한이 없어요. 그래서 채굴을 하면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에서 화폐가 소비되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똑같이 달러를 소비하듯이 소비를 하고 이제 다시 찍어내고, 좀 그런 느낌으로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금은 비트코인이고 달러가 이더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가장 편해요.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솔라나, 이 친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솔라나라는 친구가 이 10월 경쯤에 이제 원화 상장돼 가지고 업비트에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, 비트, 이더리움, 솔라나에서 솔라나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솔라나라는 친구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또 다른 화폐예요. 근데 어떤 화폐? 달러가 아니라 엔화 같은 느낌. 뭐 엔화나 뭐 원,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. 메이저로 쓰이진 않지만 서브 개념인데, 우리가 달러를 보고 달러가 불편해서 달러가 불편해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 해서 나온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. N1. 그래서 이 친구의
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탈중앙화 시스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지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핵심으로는 솔라나를 통한 앱 개발, 솔라나로 앱 개발을 하거나 또는 NFT, 그리고 뭐 다양한 거래 속도, 뭐 거래 속도, 이 핵심은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앱 개발을 했을 때 그 앱의 속도가 이제 좀 차이가 난다. 이더리움을 사용한 앱 개발보다 솔라나를 사용한 앱 개발이 훨씬 더 속도가 많이 나온다. NFT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속도 자체가 솔라나가 더 빠르다. 그리고 솔라나로 인한 코인 거래 앱이나 뭐 솔라나로 코인 거래를 할 때 그 처리 속도가 솔라나가 훨씬 빠르다. 뭐 말이 많지만 10배 뭐 이상, 10배 이상이다.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. 근데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왜 각광하지 못하냐는 거는 일단 선점 효과가 가장 커요. 이더리움이 가장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고, 이 선점 효과 가지고 있는 거에 왜 이더리움은 불편한 게 없는데, 지금도 우리가 불편한 거 못 느끼는데 왜 이걸 안 써야 되냐, 왜 우리 이걸 버리고 솔라나로 갈아타야 되냐, 그런 이유를 찾자고 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더리움은 그 가스비라고 하죠. 뭐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많이 떼요. 수수료. 은어로 가스비라고 많이들 하는데,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코인을 사서 지갑에 넣고 구매를 하잖아요. 이 과정 중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약 1회에 현금 20만 원 가량이에요. 20만 원. 한화로 20만 원이요. 15에서 20. 이 금액이 이제 2021년 12월 1일 새벽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약 600만 원, 570만 원 정도 가량 하죠. 이 돈의 비율로 따졌을 때 수수료만 따지면 이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렇게나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굳이 써야 할까? 1회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. 1회 거래를 하는데, 뭐 예를 들어 내가 30만 원짜리 그림을 사고 싶어. 예를 들어 이제 0.2 이더리움 뭐 이 정도 하는, 뭐 0.05 이더리움 뭐 이 정도 하는 뭐 그런 소액을 구매를 하고 싶어요. 근데 그런 아이템을 그런 NFT를 구매하는데도 들어가는 수수료가 15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근데 이 시스템이 너무 싫어, 다른 걸 하고 싶어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로 거래를 하질 않아요. 왜? 나는 뭐 이더리움으로 받고 싶은데 네가 이더리움 말고 뭘 낼 건데 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, 이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고, 실제로 이더리움으로 그 코인이나 코인 환전 또는 코인 송금 이런 처리 내역을 이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으로 1회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단순 내 업비트에서 지갑에서, 한국 기준으로 설명할게요. 업비트 지갑에서 해외까지 송금을 해서 완전 처리되는데 길게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. 물론 이 처리는 뭐 사이트 안에서 개발된 앱이나 뭐 이제 그 사이트 안에서 개발된 앱 속도 또는 뭐 서버의 그 트래픽,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나 그런 차이도 종종 있겠지만 길게는 1시간이 걸려요. 1시간. 이 처리 속도가,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데 단순 우리가 은행 뱅킹을 하듯이 띡띡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저 간의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 코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.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불편하다. 실제로 이 거래는 제가 직접 거래를 여러 번 해보고 나온 경험이고요. 다른 여러 이제 비교군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원화 거래, 그러니까 일반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카드 거래 속도와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. 그래서 그거와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이제 솔라나라는 친구인데,
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속도의 속도가 빨라요. 속도. 이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그 물건 구매, 뭐 그런 아이템 구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, 그리고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고 차기적으로 나올 앱이나 거래 지갑 뭐 이런 거에 수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과는 차별화를 두고 이더리움을 잡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은 격차를 벌리려고 할 거예요.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고 뭐 속도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텐데, 자 이거를 그래프적 그리고 가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26만 4천 원인데, 지금 현 12월 1일 기준 26만 4천 원인데, 우리가 달러가 1달러가 한화로 치면 약 12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. 1 이더리움이 몇 솔라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이 정보를 어디서 보냐, 채굴되고 있는 현 양을 보면 돼요. 시가총액과 현재 유통량을 보면 돼요. 유통량이 3억 개예요. 3억 개.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지금 1억 개예요. 근데 1억 개인데, 이더리움 유통량이 1억 개인데 어떻게 3억 개인 친구보다 가격이 더 높나? 이제 이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당의 가치가 높아야 돼요. 그래서 단순 달러 원화 비율 생각하듯이 생각을 해보면, 같은 물건을 같은 아이템으로 사고 같은 가치가 됐다라는 수준으로 볼 때 솔라나가 그 유통량이 3배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더리움의 3분의 1이 돼야 돼요.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600만 원의 3분의 1인 1 솔라나의 가격은 단순 200이 돼야 된다. 이 200의 가치도 어디서 나오냐? 그냥 그 솔라나의 그 이더리움과 동등한 위치에 섰을 때의 가격인 거예요. 이더리움과 동등한 위치에 섰을 때 그 가격이 200만 원. 그래서 이 유통량과 그 총 발행량,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 량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아먹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, 현재 나와 있는 이 26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이 솔라나의 실제 거래 활용성이 언제쯤 찾아올까? 솔라나로 다양한 앱이 개발돼야 되는데, 지갑 앱,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으로 사용하는 이더리움 지갑, 그 이더리움 지갑 대신에 솔라나 지갑이 보급화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 솔라나의 가치가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이거를 베이스로 보고 가요. 베이스로. 그래서 1 이더리움이 몇 솔라나가 돼야 되나? 3 솔라나. 그래야지 유통량과 총 발행 개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맞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NFT 거래로 넘어가면 뭐 내가 1 이더리움에 샀던 아이템을 3 솔라나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려면 솔라나 지갑이 앱이 개발이 되고, 솔라나 뭐 아이템, 그리고 솔라나 NFT 이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, 그 개발이 이제 진행 중인 거고, 이 미래 가치가 메이저 코인들 중에 흔히들 비트를 따라간다고 하죠. 이 비트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됐을 때 이더리움도 똑같이 올랐어요. 보세요. 이더리움 또한 이 타이밍에 똑같이 올랐어요. 맞죠? 근데 솔라나 또한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같이 올랐어요. 대신 알아야 될 거는, 핵심은 이거예요. 핵심은 같은 상승량일 때 퍼센트가 달라요. 이 솔라나의 미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16만, 30만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상승 폭의 퍼센테이지가 애초에 금액도 낮고 발행된 것도 이제 원화 상장되지도 얼마 안 됐고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다르다. 그래서 만약 메이저 코인을 필두로 본인이 확실한 좀 그런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원한다, 투자 가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 이런 것도 좋지만 차세대
차세대 원화, 그러니까 차세대 기존 거래 화폐, 차세대 메이저 화폐가 뭐가 될까도 알아보면 좋은데,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슈를 받는 건 솔라나고,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, 10배의 가치까지가 최종 목표가 아닐까. 최종 목표가 10배,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1000%까지가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. 마무리로 솔라나를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, 솔라나가 우리 생활 속에, 그러니까 코인 생활이죠. 코인의 거래와 코인 시장에 얼마만큼 녹아드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, 그 녹아드는 과정이 얼마만큼 이더리움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오느냐를 보고 이제 이 솔라나의 가치 상승을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.